저는 올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것 같다. 이제 2022년, 23년 비용 통제에 실패를 하면서 적자를 겪긴 했었는데, 다만 그동안 굉장히 다수의 게임에서 발생하는 그런 매출들 덕분에 포트폴리오는 안정화가 되거든요. 올해 출시되는 총 9개의 신작을 통해서 이제 매출 성장이 이익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홍순빈입니다. MMORPG에서부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까지 국내 게임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넷마블 게임 박물관에서 게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실까요? 네.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넷마블에서 만든 약간 영상들, 그리고 넷마블에서 게임 출시된 게임들, 그리고 다른 게임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저쪽부터 한번 시작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게임의 과거, 어떻게 게임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발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게임의 역사, 그리고 수장고라고 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컴퓨터, PC 통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게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조그마한 팩을 장착해서 이제 게임을 했던, 그게 아마 1980년대부터 시작됐던 그런 게임의 모습일 텐데, 옛날에 이제 세가랑 뭐 컴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다양한 게임 콘솔들이 나왔는데, 한국 국산 게임이 나오는 거는 197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든지 아니면 뭐 브레이크아웃이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한국 게임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뭐 PC 게임이나 콘솔 게임 이런 것보다는 처음엔 이런 조이스틱으로 하는 TV랑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게임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PC 게임, 한국 게임들이 어떻게 좀 발전했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대표적으로 뭐 폭스레인저나 그날이 오면 이런 좀 게임들이 있었는데, 쭉 가보시면은 이제 흔히 저희가 좀 아는 게임이 PC 게임 중에서는 그나마 좀 임진록이라든지 귀턴도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로 이제 넘어가면 이게 조금 저희가 더 아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후막이라든지 에이스사가라든지 아마겟돈이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국내 게임 시장도 커지기 시작을 했었죠. 2000년대를 넘어가서 2010년대에는 이제 국내 게임이 이제 수출을 하면서 글로벌 유저들한테도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임진록 2도 있고 창세기전도 있고 화이트데이 같은 경우도 글로벌 유저들한테도 굉장히 좀 사랑을 받았던 그런 게임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넷마블 게임 박물관 마지막에는 직접 오신 분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PC 게임도 있고 옛날에 그 오락실에서 하는 그런 게임도 되게 다양하게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게임을 즐기고 계시는데, 실제로 좀 게임을 하면서 옛날 좀 추억도 생각나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런 게임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이제 되게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와서 게임을 즐기고 계신데, 좀 흔히 2000년대 굉장히 인기 게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크래프트도 여기서 이렇게 좀 직접 플레이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모니터가 조금 작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앉아서 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제 왔다. 네. 네네. 제가 지금 너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 PC 게임은 이제 개인용 컴퓨터로 이제 시작한 게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78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게임보다는 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PC 게임이 쭉 발달하면서 국내 게임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냐? 1996년에 바람의 나라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MMORPG 롤플레잉 게임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MMORPG가 게임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러고 1998년도에 방금 했던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나오고 그때 맞춰서 국내에서 굉장히 핫한 게임이 하나 더 나오게 되죠. 리니지라는 게임이 이제 나오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NC소프트라는 굉장히 대형 게임사가 있는데 그 게임사를 좀 대형 게임사로 만든 중요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 후부터 이제 뭐 포트리스나 라그나로크나 아니면 아이온이나 이렇게 다양한 게임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한국의 1세대 온라인 게임사로 불리는 곳은 바로 넥슨과 NC소프트입니다. 넥슨은 최초의 MMORPG라고 불리는 바람의 나라를 출시하면서 국내 게임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 100만 명 회원 시대를 연 리니지를 출시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PC방 게임 양대 산맥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국내 게임사에서 다양한 게임들을 내놓았는데요. 블레이드 앤 소울, 메이플 스토리, 던전 앤 파이터 등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PC게임 대작들을 출시했습니다. 이후 스마트폰 게임이 유행하면서 다양한 모바일 게임들이 나왔는데요. 쿠키런, 리니지 M,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등 지금도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임이 성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 2021년 리니지 2M에 구현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논란이 터졌고 야심차게 준비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양산형 중국 모바일 게임들도 다시 출시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도 많이 위축됐는데요. 게임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경우 신작이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일부 올랐다가 실망감이 나오면 주가가 푹 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기술력과 그래픽 등 한국 게임사들의 능력은 좋지만 최근 기업들의 주가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국내 게임사들의 IP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사 크래프톤은 한국판 심즈라 불리는 게임 인조이를 출시했습니다. PC 콘솔 게임으로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장을 돌파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넥슨도 마비노기 모바일이나 넥스트 버스커 카잔 등 유저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초반 흥행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게임사들의 경우도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내 게임 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듣기 위해 신한투자증권의 강서구 연구원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국내 게임사들이 새로운 신작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뭐 넥슨이 마비노기 모바일이나 넥스트 버스커 카잔 이런 게임들을 좀 출시하면서 새로운 IP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국내 게임사들이 출시할 게임 중에서 기대작은 좀 어떤 것이고 흥행에 좀 성공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마비노기 모바일이나 카잔 그리고 크래프톤의 인조이 금방 말씀하신 것들이 가장 기대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작들이 최근에 또 좋은 성과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게임 업계의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를 바라본다면 아무래도 좀 대형작 중심으로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또는 NC소프트의 아이온2 또 넷마블은 7개의 대죄 오리진까지 이러한 게임들이 올해 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흥행에 성공을 했다면은 이제 게임사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을 이제 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흥행 성공 이후에 게임사들이 좀 몇 년 이후에 약간 그런 투자금을 뭐 이제 수익을 제대로 된 수익을 받을 수 있을지랑 뭐 주가 측면에서는 뭐 흥행 전부터 기대감을 올랐는데 향후에 그런 높은 주가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런 좀 메커니즘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일단 게임사의 투자라고 하면 전부 다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이 게임을 개발하다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 투자가 집행이 될 텐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또 국내 게임사들도 본인들이 잘 하던 영역 외의 장르를 개발을 하고 또는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들을 인수하거나 또는 IP를 이제 퍼블리싱을 조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쯤 회수가 될 수 있다는 건 너무 좀 막연한 예. 전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게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1년 뒤에 돈을 벌 것이다, 2년 뒤에 돈을 벌 것이다. 또는 이게 개발이 되다가 워낙 접히는 게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투자가 언제 회수가 될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MMORPG에 집중을 하다가 다른 장르로 이제 체질 개선을 하는, 체제 전환을 하는 그런 과도기를 2021년 이후로 좀 겪고 있습니다. 그게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났는데 조금씩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MMORPG만 하던 회사들이
다른 장르에서 조금씩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거나 또는 국내에 집중되어 있던 매출이 해외 매출 쪽으로 조금 분산이 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마 작년까지 해서는 게임사들 전반적으로 실적에 저점은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내년 이제 해외 게임사들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코로나 때 지연됐던 그런 게임들 아니면 이제 준비하고 있던 것들을 글로벌 트렌드에 좀 맞게 가다듬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작년보단 올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슬슬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신작 출시 여부랑 그리고 글로벌 성과에 따라서 약간 양극화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사들이 뭐 넷마블도 있고 넥슨도 있고 뭐 크래프톤, NC소프트, 뭐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좀 꼽는데 가장 좀 뭐 기대되는 혹은 뭐 성장성이 높은 게임사는 좀 어떤 곳으로 보시나요? 이게 성장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작년 또는 재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올해 넷마블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이제 2022년, 23년 비용 통제에 실패를 하면서 적자를 겪긴 했었는데 다만 그동안 굉장히 다수의 게임에서 발생하는 그런 매출들 덕분에 포트폴리오는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비용 통제를 전반적으로 또는 비용 효율화를 전반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올해 출시되는 총 9개의 신작을 통해서 이제 매출 성장이 이익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넷마블이 가장 좀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중소형 게임사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시프트업이라는 게임사가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좀 성공하면서 뭐 글로벌 진출에도 좀 성공하고 있는데 좀 중소형 게임사들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금방 넷마블 말씀드릴 때 이제 9개의 신작이 출시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대형사들이 중요한 건 이제 꾸준한 퀄리티로 이제 여러 개의 게임을 이제 오랜 기간 앞으로 많이 출시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안정성이나 그런 갖춰진 조직 같은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반면에 중소형주를 바라볼 때에는 아무래도 개별 신작 하나가 그 회사의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프로젝트의 이제 인력 구성이라던가 또는 장르 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게 어떠한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 어떠한 아트 스타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부터 워낙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 김영태 대표님의 워낙 그 유명한 아트 스타일과 그리고 승리의 여신 니케뿐만 아니라 그 이후 스텔라 블레이드까지 워낙 좋은 글로벌 성과를 냈기 때문에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전의 트랙 레코드를 살펴보면서 이 회사가 어떠한 스타일의 게임을 앞으로 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게임이 현재 글로벌 유저들이 수요하는 장르인지 그런 스타일인지 컨텐츠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장르, 하나의 컨텐츠가 인기 있다라고 할 만한 그런 키워드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중국 게임사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서브컬처 게임들이 오픈월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는 서브컬처 게임을 만들더라도 단편의 스토리와 각 캐릭터들의 그 특성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테이크2의 GTA 같은 그런 게임들처럼 서브컬처 게임을 어반 판타지로 오픈월드 장르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임들을 살펴보면 게임사들이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고 실제로 뭐 저도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많이 참고합니다만 뭐 DC 인사이드나 레딧이나 인벤 같은 그런 커뮤니티를 상당히 많이 살펴보면서 유저들이 어떤 것을 수요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는 것이 게임주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중소형 게임사들의 좀 최선호주, 뭐 최선호 기업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해야 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작년, 재작년부터 모바일 게임 내에서도 특히 캐주얼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개발하는데 간단한 거 아니야? 라고 좀 평가절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퍼즐 게임만 하더라도 이제 UI나 UX 측면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적은 비용을 들여서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냐도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W게임즈가 최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행보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W게임즈가 기존에 하고 있던 소셜 카지노라고 하는 이 캐주얼 게임의 분야를 조금 더 확대해서 퍼즐 게임이라던가 또는 이제 2023년에 인수했던 온라인 카지노까지, 즉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의 컨텐츠 또는 마케팅 역량이 이제 인수 기업들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W게임즈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게임사들이 또 이제 국내에 있고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많은데, 국내 게임사들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좀 올바른 투자 방법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투자라는 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게 사실 없다 그쵸. 보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그래도 꼭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면 아무래도 그 회사가 게이머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 회사인지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인 것 같아요. 게임을 냈을 때 유저들이 욕을 하면서도 또 돈을 쓰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임들은 어떻게 보면 과금 구조는 조금 이제 유저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그 게임이 유저들에게 재미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가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게임들은 어떻게 보면 유저들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런 게임들이 유저들의 민심을 한번 잃었을 때 또 상당히 크게 유저들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게임사가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평가들이 지금 분기별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응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이게 이제 한국의 실적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겠네요. 그게 유저들의 반응이 좋든 나쁘든 어떻게 보면 일관적인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최근에 어떠한 게임들을 냈는데 또는 기존의 게임의 업데이트를 어떠한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유저들의 반응이 이전과 좀 달랐다라던가 그런 것들이 실제로 분기별로 매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캐시카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게임 하나하나들이 유저들의 반응이 달라졌을 때 매출의 변화가 꽤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은 그 게임들의 그 게임 공식 카페 같은데 들어가 보면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강서구 연구원님을 모시고 K게임 투자 전략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게임주에 관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영상 참고하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